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각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76만 5천 원으로 전날 대비 0.51% 하락했고요. 이더리움이 33만 4천 원으로 전날 대비 0.15%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62만 3,700원으로 전날 대비 3.35% 하락했고요. 리플이 244원으로 전날 대비 2.52% 상승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7만 4,930원으로 전날 대비 5.84% 하락했고요. 모네로가 12만 7,380원으로 전날 대비 2.68%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7,100원으로 전날 대비 2.17% 하락했고요. 퀀텀이 14,690원으로 전날 대비 1.74%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9일자 포브스지에 또 가상화폐에 관련한 재밌는 기사가 또 실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이어 보시다시피 이 Why China Crushed Bitcoin, 왜 중국은 비트코인을 억압하는가라는 기사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엄청 흐린 이런 중국발 기사들이 많이 떴었죠. 그래서 ICO 금지에 이어서 이번에 중국 제2의 거래소와 또 다른 거래소들의 13개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했습니다. 여기에 퀀텀도 포함된 거고요. 그런데 어제는 설상가상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나신에서는 감독 당국은 OK코인, 또 비트코인 차이나 및 다른 사람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포함해서 중국 가상화폐 거래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가짜 뉴스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당국에서 이 관련해서 확인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시장의 가격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시장 전반에 걸쳐 공포가 순환하면 투자자들은 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더욱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뉴스를 만든 내부자나 관련된 사람은 떨어진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사실로 끝나더라도 일부 주석가들은 비트코인은 이 ICO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바로 오크트리 캐피탈 창립자이자 억만장자인 하워드 마크스 인터뷰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올해 7월 말에 비트코인 붐을 일시적 유행이라고 말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목요일 이 고객들에 보낸 소식에 통화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은 실제로 돈의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난 자신의 생각들이 일시적 유행이며 비트코인은 통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지금 구매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투기의 이런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보다 자세한 사항들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아까 중국 이슈들, 거래소 중단된다 이런 것들, 설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설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반등했죠. 그래서 약간 투심의 완화, 그래서 저점 매수 세력이 들어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약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완화돼서 좀 올라와서 반등했지만 여기서 50시간 이평선을 돌파 못하면서 약간 추세가 약한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는데 크게 반등했습니다. 아무래도 리플이 다른 가상화폐에 비해 싸기 때문에 크게 반등하는 이런 것을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상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카드업계가 국내 비거래소와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한 달 만에 서비스 종료 처리가 된 것인데요. 이는 신용카드로 코인을 구매한 후 다시 코인을 되팔아 현금화가 가능해지자 현금 서비스를 우려하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서 카드업계가 가상화폐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드사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논란도 종식될 전망입니다.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인 금융투자업계 공동사설 인증 론칭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말 시범 서비스를 거쳐 10월에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지난 12월에 출범해 금융투자업계를 비롯한 26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설 인증을 통해 공인 인증서의 사용상 불편함이 개설될 전망이죠. 고객의 경우 인증서의 상태 정보가 실시간 분산 공유돼 별도 추가 등록 없이 전 참여사에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도 강화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외에 스마트폰 인증이나 지문 등의 인증을 적용해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하네요.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블록체인 공동사설 인증을 통해 업계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인증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주쿠시에 이어 키아소시에서도 비트코인 세금 납부를 허용했습니다. 주쿠시는 우리 돈 24만 원까지 세금 납부를 인정했었죠. 키아소시는 주쿠시보다 허용치를 높여 30만 원까지 허용했는데요. 이는 키아소시가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천국으로 불리는 주쿠타운을 따라잡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키아소시장은 가상화폐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지 기업과 그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8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하며 현재 유럽 회사들과도 협상 중이라고 했는데요. 두 도시의 선의의 경쟁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법원이 비트코인은 전자화한 파일일 뿐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8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기소됐던 안모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얻은 19억 원 중 14억은 현금이었고 나머지 금액은 216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현금은 추징, 비트코인은 몰수를 구형했는데요. 해당 판사는 비트코인은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제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가상화폐는 객관적 기준 가치를 매길 수 없다며 추징해야 하는 경우라도 해당 가상화폐에 맞는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추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이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향후 이어질 비슷한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